그러면 2교시는 이제 민법이죠. 민법 입문. 말 그대로, 입문 강의를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5대 쟁점이 있는데, 민법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요 정도 입문은 하고, 여러분들이, 민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민사소송 절차,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변호사 돼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면서 살 텐데, 민사소송도 하고, 형사소송도 하고, 그 다음에 공법도 하고, 막 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변호사도 하고, 뿐만 아니라 민법도 입문하고, 변호사, 이제 로스쿨 가서도 이제 요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이제 모든 공부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민사 절차가 기본이 돼요. 저게 되면은 형사 절차, 그 다음에 행정 절차, 그런 것들이 다 민사소송 절차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민법 이제 맨 처음에 2페이지를 가보세요. 민법 2페이지. 여기 노트요, 노트. 예.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요령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민사. 그래서 여러분들 민사라는 거 민사. 그죠? 민사 사건이라고 하죠. 민사 사건. 그죠? 그래서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백성민자. 백성민자니까 개인사야. 개인사. 그러니까 사건, 민사 사건이요. 백성들 사건, 민사 사건. 그죠? 그러면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을 요거를 이제 법으로서 요거를 이제 법으로서 얘네들 사건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 민법이라고 그래요. 민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대 개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저기서 맨 처음에 이제 돈을 꿔주는 거. 돈을 꿔줬는데, 그죠? 꿔줬다. 근데 안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갚으면 민법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매매. 매매는 이제 팔고 사고죠. 여러분들 매매 팔고 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같이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 팔고, 그죠? 그 다음에, 사는 거죠. 사고. 또, 여러분들도 저기 인터넷 통해서 팔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개인 대 개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차. 우리 세 들어서 저기 보증금도 주고 월세도 주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게 임대차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 등등등 해서 요렇게, 그죠? 개인 대 개인이 돈 꿔주고, 팔고 사고, 그 다음에 월세 놓고, 그 다음에 저기 월세 받고 이런 현상들, 그죠? 이런데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돈을 안 준다든지, 매매를 했는데, 팔았는데, 매매 대금을 안 준다든지, 임대차를 했는데 월세를 안 준다든지. 그럼 이제 민법에서 그런 것들을 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라, 어떻게 해서 받아라,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사 사건은 개인 대 개인이에요. 개인 대 개인. 국가가 관여를 안 해요. 국가가 관여를 안 하는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사건이 일어나려면 돈 꿔준 것부터 합시다. 돈 꿔주는 거. 갑이을한테 돈을 꿔줬어요. 2억을 꿔줬다. 그런데 을이 안 갚아요. 을이 안 갚는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갑 입장이라면 을이 2억을 꿔줬는데 당연히 2억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갚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갑이 을 집에 가서 을을 조업해가지고 2억을 받아온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걸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자 힘력자. 그래 스스로 가서 힘으로 뺏어오는 거 이런 건 안 되고 항상 국가기관에 호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기관에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돈을 갚게 좀 해주세요 하는 거 그런 거를 위해서 소를 제기해야 돼요. 법원에 그죠?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법원은 모르는 사람 없겠죠? 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소를 제기한다. 그럼 맨 처음에 갑은 소장이라는 종이로 된 서면을 제출해요. 소장이라는 걸. 소장을 제출하죠. 그럼 소장을 제출하면은 이제 이게 법원에 맨 처음에 이제 여기 서초동 법원이다. 그럼 거기다가 소장을 제출하겠죠. 그럼 법원이 이제 소장을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재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소장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장에 뭐, 예컨대 뭐, 법원이 재판을 해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걔한테 뭐, 가장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게, 걔한테 뭐, 1,000원을 줬는데 안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소장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동물한테. 그러면 법원은 동물에 대한 거는 재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처럼 사람 대 사람. 그죠? 개인 대 개인.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이렇게 해서 소장이 들어왔으면 이런 소장은 안 받아줘요. 그죠? 소장은 이런 건 당연히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심사를 해요. 보니까는 사람 대 사람인데, 갑이을한테 돈을 꿔줬는데 안 갚네? 그러면 재판해줘야지. 이렇게 심사를 해요. 그래서, 재판해줄 필요가 없는 것은 여기서는 안 받아주는 과정을 절차를 한번 거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이 꿔줬는데 안 갚네? 그러면 통과를 해가지고 그러면 재판을 해줘야겠지. 재판하려면, 예, 그리고 재판해주려면 송달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돈 꿔줬는데 안 갚는다. 돈을 갚게 해줄 거면 해주세요. 그래서 소장 제출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한다. 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그죠? 피고. 예,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용어를 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민사에서 소장 제출하는 사람은 원고,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은 피고. 그죠? 그래서 심사에서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누구한테 송달하겠어요? 그러면 이 소장, 얘가 갑이 소장 제출하면 복사본을 하나 더 내요. 복사본을 더 내가지고 소장 원본은 법원이 갖고 복사본은 피고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피고한테 보낸다. 그럼 이제 피고가 이제 자기한테 재판이 진행되는 걸 알겠죠. 그죠? 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요건이라는 건 이제 가볍게만 보세요. 소송 요건이라는 거를 갖다 다시 법원이 심사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이미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재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이런 죽은 사람이랑 재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때는 소를 각하한다는 용어, 암기를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죽은 사람한테 소제기를 하면은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적법하지가 않다고 그래요. 부적법. 법을 적법하려면 사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이게 낫이잖아요. 적법하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적법하다고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주는 걸 각하라고 그래. 각하. 그래서 소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딱 기억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변론기일을 열어요. 변론기일이 뭐냐면 우리가 재판정.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죠? 재판정에 딱 판사가 있고, 여기 우배석, 좌배석, 이제 판사 3명이 딱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원고 피고 나오세요. 그럼 원고도 나오고 피고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원고, 왜 소를 제기했습니까? 그럼 원고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피고한테 2억을 꿔줬는데 피고가 돈을 안 갚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그럼 피고는 왜 돈을 안 갚습니까? 그럼 피고는 답변을 하겠죠. 나는 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또는 뭐 갚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막 진행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드라마 옛날에 뭐 우영우라든지 그런 거 많이 봤죠. 막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게 변론기일이에요. 변론. 이런 거를 변론기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재판하기에 이제 판사가 이제 누가 말이 맞는지 다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을 끝내요. 그걸 변론 종결이라고 그래요. 변론을 끝낸다. 종결이라는 게 끝이잖아요. 끝내는 거. 그죠? 끝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이제 원고를 승소시키든 원고를 패소시키든 둘 중에 하나 하겠죠. 이제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죠? 판결을 내린다. 그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죠. 변론을 종결한다 이렇게고 재판을 끝내고 판결을 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원고 승소 판결. 그럼 원고 승소했어요. 승소라는 것은 뭐죠? 원고가 이긴 거죠. 이긴 건 뭐예요? 법원이 을 보고 야, 너 2억 빨리 갑한테 줘.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법률 용어로 청구 인용이라고 그래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외울 건 암기 이것도 청구 인용 판결 이것도 암기. 그죠? 근데 원고를 패소시키는 거. 그러니까 갑이을한테 돈을 꿔주질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판사가. 그러면은 원고 너는 돈 받을 권리 없어. 그리고 패소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를 청구 기각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암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요 정도 암기해 두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소재기 여기서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를 각하한다.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 변론길에 안 들어가는 거, 그걸 소각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원고 승소 판결을 청구 인용이라고 그러고, 원고 패소 판결을 청구 기각이라고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되뇌일 정도로 자꾸 암기한다. 그랬죠? 영어 알파벳 외우듯이 자꾸 외워야 돼요. 그죠? 소, 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1심이죠, 1심. 여기서 1심이 끝났어요. 1심. 근데 우리 헌법에는, 헌법,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조금 배웠을 거예요. 그죠?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은 3번에 걸쳐서 재판할 기회를 줘요. 3번에 걸쳐서. 3번. 그래서 1심에서 졌다. 그럼 2심에서 한번 또 해보고 또 졌다. 그럼 3심 3번의 기회를 줘요. 3번. 3번. 그래서 1심에서 진 사람이 2심 또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를 법률 용어로 항소라고 그래요. 항소. 그 2심 판결에 대해서 3심 법원에 한 번 더 재판, 3심 대법원이라고 그러죠. 대법원이라는 개념, 대법원. 그리고 2심을 고등법원이라고 그래요. 고등법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 좀 배웠을 텐데, 그래서 1심에서 2심, 고등법원이죠. 거기다가 다시 재판 한번 해주시오 하는 거를 항소라고 그러고, 2심에서 대법원, 3심 한 번 더 재판해 주시오 하는 걸 상고라고 그래요. 고. 합쳐서 상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용어, 오늘 이제 처음이니까 입문이죠. 말 그대로. 요런 용어를 하나씩 외운다,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 입학하면은 계속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로스쿨만 입학해도 그냥 변호사가 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물어보고 상담도 하고, 상담해두고, 좀 해결해달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어도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부터 이런 용어를 하나씩 정리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심, 2심 3번에 걸쳐서 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민사소송 절차예요. 가장 간단한.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오늘 가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 그죠? 암기. 물론 당장 암기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꾸 반복해서 보면은 어느덧 그냥 몸에 익숙하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자꾸 이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알았죠? 결국 여러분들 평생 이 절차에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민사소송 절차 개관이에요. 개관. 전체 흐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 글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글로 보면은 민사소송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이미 우리는 개관을 했어요. 노트를 보고. 그죠? 요거 보면서. 그러면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이 상황에서 나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변호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민법에 입문을 했으니까 나는 변호사다. 그럼 내가 변호사로서 요런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구체적 소송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들여야 이거야말로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라는 거. 그죠? 요 개관을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변호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대로 이제 맨 처음에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분쟁. 아까 말한 대로 갑이 을한테 2억을 꿔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분쟁이죠. 싸움이 분쟁이죠. 일어난다. 또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또 싸움이 일어나겠죠. 왜 돈 안 줘? 그리고 또 내가 월세를 빌려줬는데 월세를 안 줘요. 그러면 또 그것도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다툼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 분쟁, 그 예를 기억하고요. 근데 자력구제는 금지된다. 자력구제가 뭐예요? 그럼 가서 때려가지고 돈을 받아오거나 이런 건 못해요. 이런 거는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건 안 되니까는, 법이 정한 절차. 그죠? 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법이 정한 절차가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기해서 처음에 소장을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 맨 처음에 얘가 돈을 꿔줬는데 안 갚습니다. 그래서 돈 받게까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본 대로 일방 당사자가 그죠? 일방 당사자 원고라고 그러죠. 이렇게 원고가 국가기관 법원에 하소연 그러니까 돈을 꿔줬는데 안 갚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국가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하소연은 말로 하고 막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이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을 한다. 이게 바로 종이가 소장이다. 소장.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소장 형태, 여러분들이 가장 거기서 14페이지죠?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간단히만 봐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평생 소장 쓰고 그래야 되니까. 소장. 맨 마지막 페이지. 그럼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소장이라는 제목을 쓰겠죠? 소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원고. 아까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은 원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 원고 해가지고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죠? 이름 쓰고 한문 쓰고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변호사가 되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호사 이삼수 그 다음에 주소 쓰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피고 최삼식 이건 상대방이죠. 피고 최삼식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 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장을, 제출하는 거죠, 법원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사건의 표시, 사건의 대여금이라는 거. 대여금이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부터 정리합시다. 그러면 갑이 그들한테 돈을 꿔줬다. 꿔준 사람. 얘는 꾼 사람이죠. 꾼 사람 돈을. 그래서 돈을 꿔주는 거를 대여라고 그래요. 대여. 저기 법률 용어로 대여해줬다. 빌려줬다. 이런 뜻이야. 대여. 그래서 그 사람 인자 써서 대여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돈을 꾸는 거를 차용이라고 그래요. 차용. 이제 오늘 이런 용어들 많이 외워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돈을 꾼 사람을 차용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돈 꿔준 사람이 돈 꾼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돈 달라고 하는 청구를 여기서 말한 대로 대여금 청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여금은 돈 빌려준 돈이잖아요. 빌려준 돈. 그죠?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걸 대여금 청구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그렇죠? 대여인, 차용인,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하는 청구는 대여금 청구. 그러면 이 사건 제목은 대여금 청구가 되겠죠. 그죠? 돈 꿔준 걸 돌려주시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청구 취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라는 거는 청구 취지다. 청구 취지. 근데 소장 여러분들 간단하게 봐보세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는 저기 원고가 법원에 바라는 판결을 쓰는 거예요. 바라는 판결을 쓴다. 이렇게. 원고가 법원에 바라는 판결.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고라면 법원에 뭐라고 하겠어요? 피고가 원고한테 2억을 주게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요 2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렇게 내려가서 판결을 구합니다. 이러면 이제 원고와 법원에 바라는 판결, 그죠?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청구 취지라는 말을 써서 좀 어렵지만은 원고가 법원에 바라는 바를 쓰는 거예요. 그죠? 요건 쉽죠. 그죠? 피고는 원고에게 2억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청구 원인을 쓰는데 청구 원인은 청구 취지를 쓰게 된 이유를 쓰는 거예요. 이유를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아무렇게나 그냥 돈 2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원인을 쓰는 거예요. 원인. 그 이유잖아요. 이유. 그래서 보면은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7월 1일 2억 원을 변제기 같은 해 9월 30일로 정하여 대여했다는 것은 돈을 꿔줬다는 거잖아요. 돈을 꿔줬다. 그죠? 하고, 그 다음에 변제기. 변제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7월 1일 날 돈을 꿔주면서 너 언제 갚을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3달만 쓰고 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2달이죠. 7월, 8월, 9월. 그러니까 3달이죠. 3달만 쓰고 줄게.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은 9월 30일까지 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약속된 시기가 변제기예요. 변제기. 이렇게 변제기. 그죠? 변제기. 그걸 정하여 돈 대여했다. 이렇게 법률 용어로 다 쓰는 거죠. 그죠? 돈을 꿔줬습니다. 근데 피고는 이렇게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아까 여기 꿔준 돈이죠. 대여금 2억을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이유를. 그죠?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저기 말로만 하면은 판사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말로만 돈 꿔줬다. 그렇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증거를 대야 돼, 증거. 입증 방법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증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돈 꿔준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꿔준 자료. 그죠? 그래서 차용증서. 차용증서는 의리 아까 돈을 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돈 꾼 사람. 돈 꾸면서 써준, 그죠? 써준 종이겠죠. 그죠? 종이. 그래서 차용증이라고 그래요. 차용증.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래, 내 돈 꿨다. 내가 2억을 꿨다는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걸 차용증, 알겠죠? 돈 꿔준 사람은 대여, 돈 꾼 사람은 차용. 그죠? 그래서 돈 꾸면서 종이를 써줬을 거 아니에요. 차용 증서를 이렇게 줬고, 그거를 갑제이루증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은 원고가 제출하는 거예요, 원고가. 요거는 계속 용어 정리예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예요. 제출하는 증거를 갖다가 요 갑이라는 거 알겠죠? 갑. 이거 한문으로 갑인데 이렇게 갑제이루증. 여러분들 이제 실무 나가면 갑제이루증, 막 이유증, 삼호증, 십호증 막 이렇게 많이 제출한단 말이에요. 증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첨부서류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데 뭐냐면 소장 부분, 소장 복사본이죠. 한 통을 제출해야 돼. 왜냐면 이걸 가지고 피고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피고한테 보낸다. 그죠? 그리고 소장 원본은 법원이 갖고 있고, 원본. 그러니까 원본, 요게 원본이잖아요. 요게. 그죠? 원본은 판사가 갖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복사본은 하나 더 제출하면 그걸 피고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정도로 하나 더 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인지, 납부서. 이거는 인지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거는 이제 돈 내야 돼. 돈 내야 한다. 그러니까는 법원이 재판을 공짜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공짜로 안 해주고 돈을 내야 해줘요. 그죠? 그래서 무료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을 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인지예요, 인지. 그죠? 그래서 은행 가서 돈 내고 인지를 끊어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붙인다. 알겠죠?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변호사 선임서예요. 변호사를 선임한 선임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한 소장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기서 원고 피고 쓰고 소장 원고 피고 쓰고 대여금 청구해서 청구 취지 원고 법원에 바라는 판결을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원인을 쓰고 이유를 쓰고 증거 제출하고 서류를 첨부서를 제출하고. 이게 가장 간단한 이제 소장, 그죠? 이게 소장.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양식을 가지고 하나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혹시 주변에, 그죠? 야, 소장을 간단하게 하나 써줘. 그러면 못 쓰는데요? 이러지 말고 간단히 요거 그대로 베껴 쓰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써주면 돼요. 알았죠? 그런 용도로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종이가 소장이에요. 그죠? 이런 종이가 소장이다. 다시 1페이지로 가세요. 그래서 법원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장 심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법원이 재판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해요. 그죠? 심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소장 심사해가지고 저기 도저히 민사사건이 아닌 걸 제출했다 그러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건 요것만 보고 이건 크게 안 중요하니까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 그러면은 아까 본 대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그 소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종이로 써서 제출해요. 그러니까는 예컨대 나는 안 껐다. 뭐 이렇게. 안 껐는데 원고가 어거지 부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거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출하면 준비 절차인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변론 절차. 아까 변론기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변론기일. 아까, 부장판사 있고 원고 피고 나오고 이렇게. 너 왜 소를 제기했어? 너는 왜 돈을 안 갚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죠? 변론 절차. 그래서 변론 절차를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원고,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뭔지 알겠죠? 개념적으로 변론기일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재판을 끝낸다. 재판을 끝내면 변론이 종결된다 그랬죠? 재판이 끝나요. 재판이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변론을, 종결이라는 거 개념 다 알잖아요. 그죠?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쓴단 말이에요. 판결을 쓴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여기서 소송 요건이라는 거, 소송 요건. 뭐, 예컨대 사람이 죽었다. 그죠? 죽었다. 사망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피고가 이미 사망했다.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재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고, 따라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는 소각한다. 이렇게만, 용어만 하나 간단히 외워놓는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그 다음에 원고 패소 판결. 원고 패소. 패소했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청구를 기각한다 그래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요. 기각. 근데, 원고를 승소 판결. 원고가 피고는 원고에 돈 줘라.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라고 한다. 인용. 알았죠? 오늘 외울 거. 알았죠? 소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자꾸. 그냥 말로 하세요. 말로. 자꾸 영어 단어 외운다 생각을 하고. 알았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불복 절차.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세 번에 걸쳐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회. 그래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그죠?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세 번에 걸쳐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1심에 패소한 당사자는 1심에서 2심으로 하는 걸 항소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외우고. 그 다음에 항소심에 패소한 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상고. 그죠? 그래서 여기 뭐더러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장하고 항소심은 고등법원이라는 데서 관장을 한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 막 지금부터 딸딸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눈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말로 해보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게 익숙하게 되니까 이 정도. 알았죠? 1심, 2심, 항소, 2심, 3심, 상고,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거는 완전히 기본 생 기초잖아요. 그죠? 용어 정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역할은 뭐냐? 그럼 민사소송에서 소송법의 역할은 여기서 본 대로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소장 제출할 때는 어떻게 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 심사는 어떻게 하라? 송달은 어떻게 하라? 소송 요건은 어떻게 조사하고 변론 길라 어떻게 재판하고 재판이 끝나면 판결은 어떻게 선고하고 1심, 2심, 3심은 어떻게 하라? 이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규정한 거. 절차를 규정. 이게 민사소송법이에요. 소송법. 그래서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절차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판사는 어떻게 하고 변호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규정해 놨어요. 민사소송법에서. 그죠? 그래서 알겠죠? 여기서부터까지. 요게 이제 여기서까지가 이제 민사소송법의 역할. 그죠? 근데 이제 막 추상적인 말로 이렇게 본 대로 민사소송법은 뭐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하고 실현 절차. 근데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절차. 정하는 절차법. 그죠? 소장 제출부터 판결하는 데까지 그런 절차들을 일일이 규정해 놓은 게 민사소송법.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바로 들어갈 민사소송 민법의 역할은 뭐냐? 민법의 역할. 그러면 민법의 역할은 여기 다시 가세요. 여기 원고, 승소, 패소. 그죠? 이렇게 원고하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럼 피고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그죠? 의무가 있는지 요거 권리와 의무의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조금 알아야 돼요. 있을 유자, 없을 무자, 유무. 이걸 있을 유자라고 그러고요. 요걸 없을 무자라고 그래요. 있을 유, 없을 무. 네, 최소한 요 정도는 아무리 한문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판사가 원고가 2억 꿔줘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피고가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심사하는데 이때 뭘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냐면 민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민법이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민법을 적용해가지고 원고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승소 판결을 내려주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걸 청구 인용이라고 하고 민법을 적용했더니 원고가 돈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원고를 패소시키죠. 그걸 청구 기각이라고 하고. 그거를 다 규정해 놓은 게 민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결국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정해 놓은 법이에요. 규정해 놓은 법.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 여기서, 민법은 권리 의무, 발생, 뭐, 소멸, 이런 것들을, 이것만 기억해야 돼. 민법은 권리 의무를 판단하는 법, 이렇게 하면 돼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법. 알겠죠? 그래서 그런 법을 또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실체. 그래서 실체라는 말 나오면 권리 의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권리 의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 받을 권리, 돈 줄 의무. 그죠? 권리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게 민법이고 그걸 갖다가 법률 용어로 실체법이란 말 쓴다. 실체법. 알았죠? 이 정도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구성은 민법은 지금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5개. 그래서 이제 앞으로 33회 동안 요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구성들을 쑥쭉 다 써놨어요. 근데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제 민법 총칙이 저렇게 주체, 객체, 의사표시로 돼 있고 물권은 청론, 강론으로 돼 있고 지금 이거는 그냥 쭉 한번 그냥 스킵만 하세요. 뭐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채권법도 똑같이 채권 청론, 발생 목적, 효력, 뭐 변동, 소멸. 그다음에 채권 강론도 계약 청론, 강론, 친족, 상속. 친족은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자식, 이혼, 결혼 뭐 이런 것들. 상속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그냥 물려받잖아요. 그런 게 상속,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렇다면은 이제 이 민법,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민법의 적용 유형 해가지고 모든 교수님들이 민법 들어가기 전에 민법 입문을 위한 5개 논점이 나와요. 5개 쟁점, 논점 쟁점. 요거를 해야 입문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제 민법이 뭐고, 대충 이제 그 절차가 뭐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리고, 민법은 아직은 암기가 안 돼 있지만,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5개로 돼 있다. 이 정도 간단히 보고. 그래서 이제 민법 입문을 위한 5개의 쟁점, 모든 교수님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5개 유형을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이제 민법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계약하는 거. 그래서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민법의 기초 입문을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의 원만한 진행.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 노트를 가보면, 여기 계약의 적용 유형에서요. 첫 번째, 민법의 적용 유형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계약이 유효하게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계약 중에 가장 전형적인 계약이 매매계약이에요. 매매계약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요, 이 매매계약 하나만 가지고도 아까 말한 모든 법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매계약이. 그래서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토지, 요 밑에는 토지고, 요 학원 건물 밑에 있는 게 토지고 학원 건물이 있다. 그죠? 이렇게. 근데 그걸 A 소유예요. A 거 이렇게 했잖아요. A 소유. 그거를 팔겠다고 복덕방에 내놓는 거죠. 그죠? 야, 나 지금 딴 데로 뭐 이사 가려고 하는데 토지와 건물을 좀 팔아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매도. 파는 거를 매도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매도인. 지금부터 하나씩 하세요. 그래서 얘가 이제 팔겠다고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하는 거를 청약이라고 그래요. 청약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봐보세요. 팔겠다. 파는 사람 매도인. 매도인이 팔겠다고 제안하는 걸 청약. 여기 청약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B가, 그래? 그러면 여기 이제, 팔겠다. 여기 청약 한 5억에 팔겠다고, 토지와 건물 팔겠다고 내놨어요. 그죠? 매도인, 청약 의사표시, 이런 것들 체크해놓고,
이제 여러분들 계속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을이, 그 5억이면 내가 살게. 그래, 사겠다. 고, 하는 사람. 사는 사람 사는 거를 매수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매수인이라고 하고. 그죠?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 그래서 사겠다고 승낙하는 거죠. 오케이, 사인. 오케이.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얘네들의 의사,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서로 합치를 했어요. 여기 합치. 그래서 주체를 보면 사람이잖아요. 이건 사람. 주체 사람. 그리고 A는 B한테 팔고 B는 A로부터 사고. 그러니까 서로가 일치하죠. 그죠? 이렇게 합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객체도 A는 토지와 건물을 팔고 B는 5억을 주기로 했고. 그죠? 이렇게. 이거는 객체죠. 물건. 토지와 건물이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죠? 그리고 의사표시도 A는 팔고 B는 사고. 그래, 딱 합치가 됐죠. 그죠? 이렇게 세 개가 합치가 되면 비로소 매매라는 약속이죠. 계약이 약속. 그죠? 약속이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된다. 유효. 아까 말했지만 있을 유자라고 그랬잖아요. 있을 유자. 그죠? 있을 유. 한문으로 유. 그다음에 효과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쓰는데 한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효과잖아요. 효과. 효과가 있다. 있을 유자. 그죠? 이렇게 유효. 근데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은 없을 무자, 무효. 그죠? 무효. 효과가 없을 무자니까 없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효, 무효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법학에서 효과가 있다, 유효하다. 그죠? 효과가 없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처럼 A가 B한테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5억, 팔고 사고 이게 다 되면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겠죠. 유효하게 체결된다고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계약 체결된다,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말.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유효하게 그걸 요건으로 해요. 요건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 그죠? 이렇게. 그럼 1 더하기 1이 요건이죠. 1 더하기 1. 이런 요건이 있으면 2는 효과죠. 효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매가 요건, 요거 두 개가 조건이죠. 조건이 굽이 된 거예요. 조건이. 굽이 됐으면 효과가 생기겠죠. 효과가 뭐냐? 효과. 그러면, 그러니까 유효하게 성립돼서 그 요건으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민법에. 그래서 민법에 좀 이따 보겠지만은 563조 같은 데서 규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 파는 사람은 이렇게 소유권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소유권, 내 소유. 그 다음에 점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긴다고 그래요. 법에서. 야, 매도인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과 점유권을 넘겨줘. 그러니까 소유권은 A 거를 넘겨주는 거고, 점유권은 여기를 벼주는 거죠. 벼줘야 B가 들어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주는 거죠. 내가 점유권은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점유예요. 이걸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법률적으로 A 거를 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A는 5억을 달라. 그죠? 어떤 매매대금,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토지와 건물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5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권리가 생겼다. 그죠? 권리. 그래서, 그리고 매수인도 이제는, 샀으니까 5억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5억을 지급해줄 의무가 생겼고, 그럼 얘는 또 5억을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걸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소유권을 달라. 그 다음에 점유권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요게 권리 의무잖아요. 권리 의무. 그죠? 권리 의무를 기울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다 민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A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5억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B는 5억을 줄 의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점유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죠? 이래서 이런 거를 이제 또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거를 의무를 채무라고 그래요. 채무. 얘도 채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얘가 A가 B한테 달라고 할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사람이 사람한테 뭐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규정한 게 아까 본 채권법이에요. 채권법.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무, 채무, 권리, 채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매 계약이 효과가 있다잖아요. 효과가 있다. 그죠? 있을 유자니까. 있으니까는 이렇게 효과가 생겨서 의무, 채무, 권리, 채권 이게 생겼고 얘도 채권, 채무가 생겼어요. 그죠? 이게 효과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법 총칙도 하고 그다음에 채권법도 하고 물권법도 하고 이렇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매매계약 하나만 가지고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그래서 여러분 책을 봐보세요. 이제 여기서 계약이 유효하게 효과가 있다. 성립 체결됐다. 똑같죠? 따라서 A가 자기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팔겠다고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다. 이렇게 A의 행위를 민법이라는 법에서 법률 용어로, 민법 용어로 매도, 파는 거죠. 청약, 제한하는 거죠.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한다. 그렇죠? 매도 청약의 의사 표시. 그죠? 그랬더니 B가, A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사겠다고. 이러한 비행위를 민법 법률 용어로 매수한다. 사는 거죠. 매수는 사는 거. 승낙, 받아들이는 거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매수 승낙의 의사 표시. 예, 이렇게 해서 아주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2018년 11월 1일 A는 B 중개사 부동산 복덕방이죠. 복덕방에서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 그죠? 그래서 매매 대금은 5억 원으로 하고 돈 5억.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정리해놔야 되는데 매매 대금 5억 원 한꺼번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번에 나눠가지고 계약금 처음에 주는 걸 계약금이라 계약 체결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주는 거를 중간에 준다고 해서 중도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는 거를 나머지 잔자예요. 나머지 돈을 주겠죠. 그 나머지 잔자, 나머지 잔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이 체크해놓을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래서 이거 세 번에 걸쳐서 주는 거고 대부분 현재 거래계에서는 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주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주는 거 계약금, 두 번째 중간에 중도금, 나머지 마지막 날 주는 걸 잔금 이렇게요. 그리고 잔금 지급길래 돈 다 주면은 잔금 지급길에 A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보는데 이 등기를 해줘야 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B한테 교부한다. 이렇게. 이제 소유권은 좀 이따 할게요. 소유권은 이제 등기를 넘겨준다. 그래서 5억 주고 등기 주고 또 점유 이제 집도 줘야죠. 집하고 토지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한다. 이랬을 때 A와 B의 이와 같은 행위를 민법에서 법률 용어로 매도 청약과 매수 승낙의 의사 표시가 있고 매도 청약, 매수 승낙 아까 노트에서 본 거 그대로죠.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뭐 객관적 주관적 추상적인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여기요. 사람은 A는 B에 팔고 B는 A로부터 산다는 팔고 사고 이게 합치하죠. 그죠? 사람에서 합치하고 객체는 물건이에요. 물건도 A 소유의 토지와 건물 플러스 5억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합치가 되는 거죠. 5억하고 토지와 건물. 그죠? 그래서 의사 표시에서는 A는 팔고 B는 산다. 라는 점에서 일치하죠.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되면 요걸 요건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본다. 그래서 조문을 외우는 건 아니고 563조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 군데 사람과 물건과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그래요. 유효하게 체결됐다. 그래서 이제 유효한 계약의 효과. 그러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이게 효과란 말이에요. 권리와 의무. 그죠? 효과는 그래서 이와 같이 민법에서 또 법률 용어로 이러한 매매계약 같은 거를 범준액이라고 그래요. 민법에 규정된 행위. 그죠? 이렇게 민법에 규정된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그래서 본대로 아까 여기 잠깐 노트를 가보면은 이제 법률행위하고 여러분들 사실행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법률행위는 민법에 규정된 행위예요.
민법이 적용되는 행위. 아까 말했죠. 매매. 아까 돈 꿔주는 걸 뭐라고 했어요? 대여금.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것들. 그죠? 민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그런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그러고 민법에 적용이 없는 거. 없을무자라고 했죠. 이거 없을무.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런 거를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사실행위.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책 보면 이런 걸 예를 들어놔요. 그래서 부부가 저녁 6시에 식사 약속했는데 남편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법원에 소재기해서 강제로 남편을 끌고 오게끔. 이런 거는 민법에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런 거 약속하고 이런 거는 그냥 사실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소재기 같은 걸 못 해요. 그죠? 안 오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법률행위, 사실행위. 민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법률행위. 그죠? 적용되지 않는 행위는 사실행위.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 등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즉 민법이 적용되는 행위를 법률행위. 그게 뭐예요? 매매 계약 같은 거. 그죠? 그러면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요건은 법률 요건이다.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외워지지도 않고 추상적인 말이 나열이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면 그걸 요건으로 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법에 정해 있으니까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민법이 적용되는 행위, 법률행위. 그거를 요건으로 해서 효과가 생긴다. 효과는 여러분들 뭐 평생 많이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효과는. 그래서 법률 효과는 다음과 같은데, 그렇다면 매수인 B는 계약 당일날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그 다음에 잔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 A에게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권리와 의무가 효과. 그죠? 이렇게. 그럼 매도인 A는 어떻게 되냐? 매도인 A도 마찬가지로 B에게 부동산 인도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맞춰줘야 될 의무가 있고, 등기 조금 이따 하겠어요. 밑에서. 등기. 그 다음에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죠? 아까 봤었죠. 그죠? 권리 의무.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가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번. 위와 같이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수인 B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어요. 5억을. 매도인 A도 자기가 소유 부동산을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등기를 이전해주면 그죠? 그럼 끝났죠. 돈 주고 물건 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계약이 모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로 인한 법률 관계는 종료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유효하게 원만하게 진행된다. 이런 게 한 8, 90%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된 거 원만하게 진행되니까 아무 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민사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네들끼리 알아서 다 하니까. 그죠? 뭔가 분쟁이 생겨야 변호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면 우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까지 대충은 알겠죠. 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쟁점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여러분들이 점유하는 건 내가 꽉 잡고 있는 게 이게 점유라는 걸 아는데 소유권 하면 소유권 내 거. 그죠? 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거를 개념을 잡아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소유권. 그러면 A가 B한테 아까 본 대로 내 토지를 팔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야 토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 소유의 토지를 팔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A가 땅을 보여, 땅. 이렇게. 야, 이 땅이 내 거야. 이렇게 보여주면, B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땅이 네 건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그래서 이게 C 건지 D 건지 A 건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저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등기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등기부에 이렇게 A의 소유라고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야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야, 여기 등기부 봐. 내 소유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그 소유라는 거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등기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보여주면 B는, 아, 네 거 맞네. 그러면서,
그래, 오케이 해겠죠. 오케이. 그럼 내 땅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유라는 것은 지금 본 대로요. 소유권인데, 여기서 아까 만 대로 1월 1일 날 얘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아까 10월 1일을 이행하기 위한 변제기라고도 하고요. 이행기라고도 해요. 용어 외우고. 그러니까, 야, 우리 언제 돈 다 주고 언제 등기 줄래? 그러면은, 야, 10월 1일 날 그렇게 하자. 그게 변제기 이행기예요.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A는 B한테 소유권도 주고 점유권도 이전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B는 5억을 주고, 5억 주는 건 간단해요. 그죠? 5억 그냥 돈대로 주면 되잖아요. 5억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점유를 주는 거는 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유권을 주는 건 어떻게 주느냐, 얘가 소유권. A 거를 B한테 넘기는 거. 그죠? 그러려면은 그거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라는 개념.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A가 김갑동이라고 그러고 B가 홍길동이라고 그러면 얘가 A한테 돼 있는 등기를 B한테 이전해주는 등기를 하는 순간 B가 이제 B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등기를 하면서 여기 등기를 소유권을 넘겨간다. 그죠? 여기 등기를 하는 거. 이거죠? 여기가 물권법이야. 여기가 물권법. 아까 채권법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채권행위, 여기요. 그러면은 A는 B한테 5억 달라고 채권이 생기고 B는 A한테 소유권과 점유권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채권이 생긴다고 그랬고 또 채무 부담행위. 요 채무는 의무가 채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A는 B한테 소유권, 점유권 이전할 채무가 생기고 B는 5억을 줄 채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규율하는 게 채권법. 그래서 등기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물권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우리 굉장히 추상적, 관념적인 그런 개념인데 그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등기를 하면 그 사람 거다. 그 사람 소유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렇죠? 예, 그러면 벌써 시간 됐네. 그러면 요까지만 간단히 보고요. 10분 쉬고 이제 등기하고 이제 그다음 유형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여튼 인문 끝내는 걸 목표로 할게요. 인문 끝내는 거를. 예, 한번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10분 쉬고 합시다.